한국인들이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다는 건 이제는 너무도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이런 관심은 이제는 깊은 수준을 넘어 어떠한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한국만이 가지고 있고,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선진적인 시스템 덕분에 상상치도 못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프랑스인으로 현재 딸을 낳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프랑스인의 국제결혼이라니 그렇게 흔치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한국인과 만나게 되었냐고 물어보곤 하는데요. 그건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그때 한국의 궁궐이 너무 멋져서 넋놓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아들과 어머니로 보였는데 둘 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모자의 사이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께 굉장히 살갑게 대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 남성의 가정적인 면을 보고 한국은 몹시 정겨운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눈을 돌려 다시 궁궐을 구경하는데 아까 봤던 가족이 제게 다가와서 궁궐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한 뒤 사진을 찍었고 그 계기로 저희는 친해져서 같이 밥도 먹게 되었어요. 어머니로 보이는 그 여성은 영어를 못해서 저는 아들과만 대화할 수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따뜻한 눈길과 계속해서 뭔가를 챙겨주려고 하시는 마음은 제게 확실히 느껴졌죠. 아들 말로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자신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많이 심심해하셔서 서울로 2박 3일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친해져서 남은 일정 동안 함께 다니며 서울 이곳저곳을 여행했고 여행이 끝나고 헤어질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한국의 가족과 정이 들어버렸어요. 결국 프랑스에 와서도 연락을 이어나가다가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국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나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이 있기도 했고 저는 프랑스의 도시에 살면서 도시 특유의 예민하고 생기 없는 분위기에 질리기도 해서 남편이 사는 한국의 지방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얼마간 살면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이고 가족에 덜 묶여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더 좋았어요. 새로운 소속감이 생긴 기분이었고 제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해주는 제 편이 생긴 느낌이 들었죠. 시어머니도 좋았어요. 저와의 소통을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하시기도 하고 저를 위해 유튜브로 프랑스 음식도 배우셔서 가끔은 제게 프랑스 요리도 해주시곤 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여러모로 저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 친어머니 같은 분이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기뻐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더할 나위 없는 나날을 보냈고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특별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안전해서 아이가 자라기 이만한 곳도 없었거든요. 아이와 외출할 때 누군가를 경계할 필요도 없었고 한국인들은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줘서 길 가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제 아이를 사랑해줬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있든 말든 눈길조차 안 주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한국의 이러한 문화가 조금 어색했지만 적응되고 나니 한국만큼 정겨운 나라도 없더라고요. 한 번은 양팔에 문신이 가득한 불량배처럼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제 아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대로 담배를 주머니 속에 넣는 웃지 못할 일도 겪었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은 한국에서의 삶에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이가 언어도 늦게 배우고 학습도 느려서 걱정했는데 친구들과도 잘 못 어울리길래 혹시 몰라 병원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딸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마치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매일을 우울하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때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해줬던 것은 다름 아닌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도 저만큼이나 괴로웠을 텐데 항상 저를 생각해줬고 딸이 장애가 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렇게 강인한 이들의 모습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고 딸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모들보다 2배 이상 노력한다면 제 딸도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딸에게 한국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제 열정이 과한 탓이었을까요? 한 번은 딸과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딸이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놀이터를 전부 찾아봐도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목청껏 딸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래도 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30분을 찾아도 딸을 발견하지 못하자 저는 울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길로 이를 제쳐두고 달려왔고 시어머니도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채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저는 아이에게 한눈을 팔았다는 죄책감과 아이가 걱정되어 불안감에 떨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제 책임이 아니라며 달래줬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딸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색했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딸은 보이지 않았고 날은 계속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절망하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아직까지 아동 납치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므로 설마 한국에서도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흔적도 안 보여서 좌절했고 결국 울면서 집으로 향하려고 할 때쯤 경찰에서 아이를 찾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고 아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표정을 지으며 과자를 먹고 있더군요. 그리고 옆에서는 웬 낯선 남성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아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실종됐을 경우 해당 지역에 경보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 낯선 남성은 이 실종 경보 문자를 유심히 봤다고 했습니다. 제게도 문자 알림이 오긴 했지만 재난 경보인 줄 알고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한국은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문자로 알려주는 최첨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건 정말 놀랍고 선진적인 시스템이지만 딸을 잃은 제가 그걸 확인할 여유는 없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남성은 자기 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집 앞 흡연장으로 나왔고 어떤 아이가 지나가길래 가족들과 잠시 밤 산책을 나왔겠거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아이가 좀 전에 경보 문자에 적혀있던 인상착의와 유사한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 다가갔고 결국 실종된 아이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남성은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며 잘 달래줬고 그 길로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즉, 알고 보니 딸은 놀이터 뒤편 수풀에 숨었는데 깜빡 잠에 들어버렸고 깨어나 보니 밤이라 무서워서 울면서 배회하다가 인근 주민이 발견한 것입니다. 주민은 경보 문자로 주변에 아이가 실종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고 그 길로 딸을 찾아준 거죠. 저는 재난 상황에만 문자를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국은 취약계층 실종자까지 경보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한국은 알면 알수록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딱히 득이 될 것도 없는 이런 정보를 유심히 보는 한국인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감정이 들었죠.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고 이 낯선 남성은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라며 자신도 아들을 키워봐서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아이들은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서 크는 게 아이라고 말한 뒤 쿨하게 떠나버렸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아이를 영영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아이에게 관심조차 안 가져줄 것을 알기에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한 한국인들과 놀라운 체계를 가진 한국은 제 가족에게 기적을 보여줬고, 저는 이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위기를 겪으니 저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고 끈끈하게 뭉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이 나라의 이방인으로 남을 줄만 알았던 저는 이제야 여느 한국인들과 같은 소속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는 실종자를 찾는 문자경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사실 긴급 재난 문자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나라조차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문자가 안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체계가 완벽해서 전 국민 모두가 문자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 실종자를 찾는 문자도 발송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와는 달리 자신과 딱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실종자를 찾는 문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서 실종 문자를 본 국민들의 제보 덕분에 실종자를 찾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시스템이 가능한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어떻게 재난 상황마다 전 국민에게 공짜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죠? 분명 세금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한국은 돈보다 국민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 나라에서는 사고가 나도 구조 인력이 오긴 할까를 걱정해야 해서 한국이 너무나도 부럽네요. 장담컨대 이런 게 가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종 소식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므로 한국인이 아니고서야 다들 관심조차 안 가질 거예요. 그저 세금 낭비가 될 뿐이죠. 맞아. 그 점을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내 나라에서 한국을 따라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시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을 보면 잘 산다고 전부 선진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잘 살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처럼 시민의식도 훌륭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